중국 경제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국민 생활에 대한 압박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부터 냉동, 포장 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식탁 위 낮은 안전 수준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중국에서 유포된 한 영상이 수백만 명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한 남성이 붉게 익은 토마토를 깨무는 끔찍한 장면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가 안에서 발견한 것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소리치며 네티즌들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마치 벌레떼가 우글거리는 것 같다고 무섭게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한 오이밭에서 한 여성이 생전 본 적 없는 기묘한 오이 2개를 발견했습니다. 윗부분은 수박처럼 생겼고 아랫부분은 완전히 무와 비슷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농담삼아 이를 꼬마 겨울수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런 변형이 생긴 것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물건은 만질 생각조차 안 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수박 하나를 자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미소로 수박을 갈랐습니다. 수박은 농구공처럼 쩍 갈라졌는데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속은 새하얀색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덜 익은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거지?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은 충격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특별 보도에서는 오염된 식품의 우려스러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이 포장된 음식 용기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저녁 도시락을 열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바퀴벌레를 추가해 준 것 같네요. 정말 역겹습니다. 9월 18일 광둥성 선전에서 한 밀크티 가게 직원이 고의로 자신의 샌드를 원재료통에 담그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관리자는 해당 직원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관련된 모든 재료가 폐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식품업계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의 요식업계는 저숙련 노동력에 의존합니다. 품질 관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MSG와 치킨 스톡은 마지막 10분 전에 넣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요리는 짜기만 하고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부 식당의 요리를 인공신부전 유발 식사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도한 조미료 사용으로 맛의 부족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푸저우의 한 식당 직원들이 국물에 대량의 MSG와 치킨 스톡을 붓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비밀의 바비큐 레시피라고 불렸습니다. 돼지고기와 관련된 다른 충격적인 폭로도 있었습니다. 젤라틴이 주입되고 심지어 안에 눈알까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심지어 돼지고기조차 가짜입니다. 이상한 젤리 같은 것이 채워져 있어 너무 단단해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부러질 것 같아요. 저는 둔관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모두가 식품을 살 때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냉동 닭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삶아도 부드러워지지 않아 화학물질에 절여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영상에는 직원들이 닭고기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살짝 비틀기만 해도 살이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장갑을 끼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피부를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과 잔혹한 속임수입니다. 가짜 달걀 문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고기 완자볶음 달걀 요리에 노른자가 고무처럼 단단하여 세게 눌러도 깨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에 문의하자 달걀이 너무 익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티즌은 현재 볶음 요리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30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사용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식품 스캔들은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지역의 식사에서 쥐머리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공업용 등유를 운반했던 탱크로리가 식용유 운송에 재사용되었습니다. 최근 200가지가 넘는 간편 조리식품 밀키트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술회사 스마티잔의 창립자는 시베이와 같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들이 신선하게 요리하는 대신 간편 조리식품을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베이징 시베이 본점의 고객이 거의 즉각적으로 70% 감소했습니다. 한 블로거가 해당 조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재현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여 약간의 녹색 채소와 밥 2공기를 넣습니다. 이미 조리된 황금색 닭고기와 붉은 돼지고기 조림을 부은 후 뚜껑을 덮습니다. 젓가락과 함께 포장하면 44위안짜리 식사 완성입니다. 한 주문당 이익은 최대 $3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조리식품들은 엄격한 안전 및 위생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기준이 종종 무시됩니다. 블로거는 이 편리함 뒤에 기술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근은 보존을 위해 아황산소 나트륨으로, 표백을 위해 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신선한 연근처럼 검게 변하지 않아 먹는 사람을 속입니다. 많은 네티즌이 간편 조리식품의 신선도와 화학물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식당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갈비탕은 농축 수프 베이스와 냉장 갈비만으로 만들어지는데 원가는 32위안이지만 128위안에 판매됩니다. 어향육사, 생선 맛이 나는 돼지고기 볶음은 닭고기와 기성 조미료로 몇 초만 볶아 원가 4위안짜리를 38위안에 팝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볶음 요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 요리가 간편 조리식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부터 간편 조리식품은 중국에서 큰 투자 트렌드가 되었고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4,850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 대비 33.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사용을 추진했으나 방부제와 아동 건강 위험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외식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 사람은 5년 동안 요리를 배운 친척이 이 업계에는 미래가 없다며 그만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비자는 신선한 음식을 기대하지만 맛없는 포장식품만 얻게 되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식탁 위의 혐오감 뒤에는 더 두려운 유령이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질병과 암의 확산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텀보는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암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광저우에서 열린 한 의료 포럼에서 중국 공정원의 린동시 원사는 2040년까지 중국의 암 환자 수가 4억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의미며 뇌졸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도 포함됩니다. 진행자 텀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식품 안전 문제가 반복되지만 완전히 해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반 기업은 폐쇄될 수 있지만 진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한 네티즌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진정한 암 대국입니다. 호르몬 사육고기, 농약 범벅 채소, 화학 조미료 볶음면, 첨가물 월병, 너무 단 밀크티,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최종적으로 병원이 돈을 법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암 발병 및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이 중 폐암이 신규 사례와 사망자 수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암 발병률의 이유는 하수구 기름, 독성 쌀, 수단 레드가 함유된 소금에 절인 달걀, 멜라민 분유 등 식품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달 서비스는 비위생적인 업소, 변질된 식품, 남은 음식 재사용까지 더해져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은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가 관리의 실패와 재계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분석가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 탐욕은 위반 기업과 여러 급의 관리 당국 간의 깊은 유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반 기업이 영구적으로 폐쇄되거나 심각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은 막대한 반면 처벌은 너무 가벼워 기업들이 계속해서 소비자의 건강을 무시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는 휘발유를 운반하던 탱크로리를 적절한 세척 과정 없이 식용유 운송에 재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기업뿐만 아니라 국유 및 대형 민간 기업까지 연관되어 있어 식품 안전 문제가 시스템의 이권 구조에 깊이 뿌리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실용주의와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부터 가짜 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더욱이 식품 안전 위기는 사회의 깊은 불공정을 반영합니다. 일반 대중은 호르몬이 주입되거나 농약이 뿌려지거나 화학물질로 처리된 식품에 일상적으로 노출됩니다. 반면 일부 특권층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별도의 깨끗한 식품 공급원을 누립니다. 이러한 명백한 대조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먹는 바로 그것에 의해 한 세대의 건강이 위협받는 지금 시급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식품 산업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그들의 식탁 위 음식은 과연 더 이상 안전한 것일까요?